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그 대학생들 그 방송이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또 대학생들 또 모셨어요. 와, 네. 우리 그 NKT 팬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가오나 씨님하고 우리 용둥이님이 오셨는데 네. 좀 방송에 좀 출연하면서 소감 이런 거 한마디 좀 들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가오나 씨님부터. 네. 일단은 방송이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녹음했을 때. 네. 그러고, 네, 지금도 다 새로운 환경이어서 아직 적응은 안 되는데.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또 용둥이 씨는 어떠세요? 저한테 이 NK투데이 팟캐스트는 네. 데뷔작이거든요. 네. 뭔가 진출, 네. 진출을 꿈꿔 계신가요? 아니, 그냥 뭐 저한테는 팟캐스트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데뷔여서. 네. 저도 처음입니다. 이 방송이. 우와. 예, 스케치북 방송이.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의미 있고 네.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그 참가 부탁드릴게요. 시간 불러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이 방송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자 축구, 북한의 여자 축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네, 특히 가오나시님께서 축구에 관심 많으시다고. 네, 매우 좋아합니다. 네. 남자 축구보다는 아무래도 여자 축구가 인기는 좀 덜하긴 한데. 네. 남자 축구에 관심 많으신 거죠? 네, 여자 축구에도 물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정말요? 그러시구나. 게임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냥 피파 온라인이라고. 네. 그렇구나. 근데 그 피파 온라인은 여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여기서 좀 남녀 차별을 느끼네요. 네, 어쨌든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여자 축구를 이번에 이제 14세 미만 동아시아 지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라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는데요. 이때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14세 미만이면은 너무 어리지 않나요? 네, 그럼 거의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안 축구 연맹에 따르면은 이번 대회에 한국, 북한,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대만, 괌, 홍콩, 뭐 북마리아나 제도가 참가했고요. 북한은 대만, 괌, 홍콩과 2조에 속했는데 여기서 되게 놀라워요. 이 경기 그게 대만에 7대1로 이겼고요. 괌에 24대 0으로 이겼고요. 24. 홍콩이 15대 0으로 이겼어요. 와. 네, 골을 24개를 넣은 건가요? 와, 네. 네, 이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기록이 호주가 A매치 기록을 151대 0인가가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세계 기네스북 기록 아니에요? 네, 기네스북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그 상대팀은 어느 나라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화가 나가지고 네. 주심이 잘못 심판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계속 자살골 넣었다고 들었거든요. 상대팀에서 골 넣고 우리 팀에서 우리 골 넣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2시간 동안. 네.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준결승까지 올랐고 준결승에서 한국을 만났대요. 근데 또 5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한국 네. 쌤통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대만을 5대 0으로 이긴 그 일본과 또 결승전을 치렀는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도 북한이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일본을 3대 0으로 가볍게 이기고 3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우승했었지 않나요? 네. 작년에 우승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아시아컵의 우승이었는데 이게 그 14세 미만이잖아요, 이번에는. 네. 근데 그때는 14세 미만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여자 축구 팀이었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 8월에 우승을 해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약간 북한 내에서. 네, 저희 NK투데이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우승한 여자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인민체육인 칭호 이런 것들도 막 주고 북한에서는 인민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민체육인, 인민들이 다 사랑하고 다 아는 체육인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김정일상, 김정일 청년연회상, 뭐 공훈 체육인 칭호, 국기훈장 제2급 뭐 이런 것들이 막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이번에도 동아시아의 14세 미만 여기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14세 미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보니까 북한의 여자 축구가 계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쨌든 좀 그때 이번에 14세 미만 이 대회에서 원향선 선수가 5경기 동안 15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평균 3골씩인가요? 네. 대득점왕과 최우수 선수를 동시에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 근데 혹시 그 이번에 리오 올림픽 있는데 거기 북한 여자 축구는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지난번에 이제 NK투데이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 리오 올림픽에 여자 축구 그 북한 팀이 아쉽게도 본선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뭔가 이렇게 기사 같은 데서 보는. 아, 네, 기사 많이 찾아봤는데. 아, 네네네. 이게 아시아에서 2장밖에 주어지지 않는 티켓이라고 하는데, 네. 6팀인가 7팀끼리 경쟁을 치르는데, 네. 당연히 일본이 2위였고, 북한이 6위, 여서 북한과 호주, 일본이 3팀 중에 2팀이 나가지 않을까 네, 했는데, 호주는 랭킹 5위? 네, 5위 아,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9위라는 뒤에서 2번째여갖고 가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상을 꺾고 중국하고 호주인가? 네. 거기가 네. 올라갔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못 올라간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이 세계 랭킹 몇 위였냐요? 17위? 네, 한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엄청 좀 예상 외 그런 네, 결과 많이 예상 외였죠. 네. 어쨌든 안타깝게 리오 올림픽에는 출전을 본선 진출은 좀 실패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리오 올림픽이 언제 열리죠? 올해 7월 올해 열리나요? 2018년 아니에요? 네, 18년에 열립니다. 네, 올림픽은 18년에 열립니다. 네. 축구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자료 조사할 때 올림픽 축구는 성인 대표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서 그 여자 축구 어쨌든 실력이 좀 높은데요. 안타깝게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는 본선 진출 실패를 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 한데 또 14세 미만 동아시아 지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북한이 좀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작년에 16세 미만 여자 축구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아시아 정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축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동아시아컵에서는 1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우리 관심 많으시다는 우리 가훈아 씨님께서 좀 뭐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은 네. 성인 대표팀이 아닌 16세 미만, 14세 미만 이런 대회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건 한국인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북한에서 체육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아, 체육. 네. 중요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2015년도 3월 26일, 3월 25일 막 이때 평양 체육관에서 제7차 전국 체육인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네. 네, 북한에서. 그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체육 강국 건설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아, 논문이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 네. 네. 이제 북한에선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대회는 이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도시군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각급 체육지도기관 성원들이 막 참가를 했었는데, 이때 이 논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해서, 또 체육의 과수를 높여서, 체육 강국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 축구, 마라톤, 엽기, 권투, 탁구, 레슬링, 유도, 기계체조, 활쏘기는 뭐죠? 양궁이요? 양궁이죠. 등을 주 타격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나라의 태권도, 씨름을 장려하자.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논문도 발표하나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에 살림? 네.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원리마, 수리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요지로 논문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체육 관련해서 논문도 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축산업 관련돼가지고 논문도 내고,
그래서 그때 작년에 이제 김정은 제 위원장이 쓴 논문들이 이제 저는 이제 기자니까 좀 네. 이것저것 좀 살펴봤을 때 한 10여 건 이렇게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논문까지 아니더라도 뭐 발표도 있고 네. 연설 뭐 이런 것들까지 쭉 공개된 거 보면 한 10여 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검색하면 전문 검색하면 쭉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북한에서는 이런 논문이 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8월 달에 여자 축구팀이 이제 어쨌든 1등을 했었잖아요. 동아시아컵에서 1등을 하면서 북한에서 막 김정은 제2위원장이 선수들에게 이제 축가 전문을 보내기도 하고 귀국하는 날, 그러니까 귀국하는 날 평양 순환 국제공항에 직접 나가서 선수단 마중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도 뜨고 네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북한에서 체육 강국 이런 게 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이번에 또 그 14세 미만의 동아시아 지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이 좀 압도적으로 우승을 한 게 이번에 이제 좀 소개해드린 이 뉴스였고요. 좀 마지막으로 우리 좀 한 말씀씩 듣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기사 좀 쭉 들으면서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오나 씨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이런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서 북한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네. 교양 이런 예체능까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넓혔구나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은 북한 축구 프로축구 리그도 아마 볼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프로축구 리그라면 북한 내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아, 북한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이. 북한 내에서도 그거 있어요? 네, 우리나라 K리그처럼 있어요? 네, 북한에서도 북한 내 자체적인 그런 체육 행사들이 많이 열려가지고, 네, 근데 이제 축구 관련된 경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그가 따로 있진 않죠. 이름을 리그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그 리그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죠, 북한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 축구대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제 체육인 대회 이렇게 열었던 것처럼, 뭐 축구대회 이런 식으로 좀 축구 경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용둥이 씨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저번에 한 번 출연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그러니까 북한 관련 소식들이나 뉴스들을 많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단해 놓잖아요. 그래서 네.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아서 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NK투데이 스케치북 네. 자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네 이상으로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